같아요. 처음에 이제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는 여당이 정말 박수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수족 다 잘려나갔고 본인의 외톨이가 됐고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 지금 당장 검찰이 어려움을 겪지는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그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안 되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당연히 지켜야죠.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항할 때 이거 쫓겨나게 되면 그럼 앞으로 어느 검사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어느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사는 왜 있습니까? 경찰만 있으면 되죠. 저도 뭐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감인데요. 네? 이 조직이란 것이 뭡니까? 최소한의 자생력은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는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문제는 그 직제 있잖아요. 13개의 직제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특별 수사단입니까? 그거를 할 때는 법무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거. 이거는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 부서를 유지해달라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또 하라 그런 것이지 검찰 개혁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경찰 개혁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뭐 어느 당 소속이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치인들 잘못이에요. 페스티벌 걸라 그러면 양쪽을 다 걸어야죠. 경찰개혁법안, 검찰개혁 같이 해야죠. 같이 걸고 또 자유한국당 뭐 토론하고 이랬으면 국민에게 좋은 법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싹 없어버려 서로 상대방 탓만하고 있으니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경심 교수 측은 정식 재판 시작과 함께 딸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허위 스펙인지 여부는 제쳐지더라도 그 시대의 입시 문제로 볼 문제이지 범죄. 그 조국 장관이라는 이 정권의 핵심,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정직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뭐 법으로 처벌받는 부분은 떠나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동안 조국 장관이 자기는 뭐 재산관계에서는 1차 판결을 안 했고 부인한테 다 놔뒀고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증거들이 제출이 돼서 공개가 되잖아요.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재판에서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말과 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건 2017년 5월 11일. 공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에 제한을 둔 고위 공직자가 됐죠. 일주일 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문자를 보내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하니 고민 좀 해봐. 백지 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어디 묶어둘 데 없나? 열받는다. 부동산 투자할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를 정 교수와 협의한 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2달 뒤 사모펀드 블루코어에 10억 5천만 원을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엄청 거액이네.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약 30~40%가 세금. 정 교수는 코링크 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 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5천만 원을 벌고 세금 2,200만 원을 부과받았죠. 대화에 나온 용어와 액수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운영을 초기부터 알았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게 법으로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재판부가 할 일이지만 조국 장관이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하고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고 이런 것 때문에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을 묶어내고 지금도 조국 팬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재판에서 그런 것들을 뒤집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국민들이 반드시 봐야 될 한 측면이죠.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것은 민생, 경제 그리고 부동산 이게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민주당도 굉장히 겸손하게 전국을 운영해야 되고 야당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게 반사이가 없고 있거든요. 뭐 6% 돌렸다고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야당이 어떻든 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박 교수님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좀 실장도 사퇴를 하고 뭐 직접 조계종의 황 대표가 가서 사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당황함을 표출을 하기도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봅니다. 이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곧장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세대가 굉장히 광고한 진보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30대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대학생으로서 보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특히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재계 5대 그룹을 불러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그러면 되고 규제 완화해줘야죠. 또 세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거를 해주고요. 교육 시스템 개혁해서 그런 사람들이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정책실장이 5대 기업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되니 일반적으로 투자는 민간 투자가 승수 효과가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고 민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게 나요.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 민간이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민간이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은행 가보면 민간은 장사 조금만 가려고 해도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빌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자기 0.0075%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간신히 2%대 성장률에 턱걸이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민간이 힘을 못 썼습니다. 설비 투자는 10년 만에 가장 낮았고 건설 투자와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특히 4분기만 놓고 보면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6분의 5에 달했습니다. 작년 막판에 사실상 세금 수입 성장으로 2% 성장률을 맞춘 셈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앞으로 안전 대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 왔어요? 예, 소통이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소통이 미국에서 돌아오실 때 네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걱정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정세 진단 뭐 무슨 검찰도 다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집권당을 밀 것인가 하는 걸로 딱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 운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반수 집권을 막고 그다음에 재집권을 막는 거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계획입니다. 야권 통합 말고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한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말씀 뭐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 해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독자적인 자신의 위상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통계에서 봤지만 1대1 구도가 안 되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상이다. 지금 현상은. 자유한국당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과 혁신 만들어서 새로운 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저는 일단 정치는 안 된다 소리는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고 떨어져 나온 부분들을 결합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저는 부분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총선 국면에서 그게 세력화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전략은 보입니다. 진보에 실망한 세력들을 껴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남겠다라고 한다면 그 세력만으로
얼마나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지금 이 안 전 대표의 행보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건가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나요? 저는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현재 맥락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건데 그 공정의 그 대상으로 김경률을 만난 거죠. 안철수 대표는 조국 일가의 3억 정도 투자를 비판했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집권 의원들과 앞으로 행보를 논의했지만 공통한 논의에선 당분간 빠져있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의 주역들이 줄줄이 정치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 그 판사들, 제가 아는 판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가 이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자신들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치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는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엄청난 지지를 엮어낼 수 있을 것이고 총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정부 여당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파급력은 나도 동감해요. 최근에 지식인들 많이 만나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이 나오면 대통령 정권 교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우리나라의 검찰의 독립, 정치할 개혁에 정말 금자탑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켜야지 소를 키우다가 나와가지고 또 뭐 재판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급하면 뭐 그분도 또 정치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여당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진중권 주변 체크까지 다.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다방. 위벽 보호가 빠르다. 위산 중화력이 세다. 위통 치유력이 있다. 강력하게 감싸주는 콜로이드성 겔의 효과. 속쓰림엔 믿고 먹는 헬포스. 보령제약. 집에는 없던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는 없던 생활을 시티가. 정부는 연일 신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요, 사실 진종문 교수의 의식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할 당시만 해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